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화수에는 이정열 전문가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상담 접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마감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후에 나온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을 했고 국내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양지수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양지수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장중에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2249선, 2250선 거의 가까이 다가서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또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82%의 낙폭으로 68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은 게임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0%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살짝 줄이면서 0.4% 정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거의 두 달 만에 6만 저자 거의 목전에 두면서 59,4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역대급 실적이 났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매출액 전망치도 25조 원으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3.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시 3.36% 강세로
원으로 67만 7천 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매출액이 미르 M 등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장 7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10%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7%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관전평 먼저 이정효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전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런 움직임들, 우려감들을 조금 소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일단은 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11월 2일 FOMC를 앞두고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양호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차별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 우리가 시장이 좀 정상 시장으로 오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먼저 코스피 실적이 좀 견고한 기업들을 먼저 시장을 좀 주도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외에 업종들 실적들이 좀 견고했던 업종들 위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게 사실 뭐 정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우려가 있었던 실적에서 생각보다 양호했던 실적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 종목으로 좀 차별화 움직임들은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FOMC 이후에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을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 코스피를 좀 옮겨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 기업들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8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하는 지표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렌탈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근데 이제 그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택 가격에 후행을 하는 주거비의 하락도 기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처럼 미국 20개 도시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영향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물가 둔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하면서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연준이 의도한 대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전략이 먹히고 있다. 시장에서 연준이 핸들을 잡고 있는 이 경제가 제대로 움직임들이 영향이 계속 있구나, 통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08로 전일에는 4.23% 정도였는데 이 전일 대비해서 3.6% 하락하는 모습들이 어제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뭐 달러가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도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장기 금리가 수익률이 장기적인 결론, 최종적인 수익률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추정을 합니다. 일단. 근데 이 추정하는 지표가 살짝 내려왔다라는 것들은 물가 둔화,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에 대한 것들이 살짝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달러가 강세가 좀 진정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먼저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단 뭐 퍼거슨 전 연준 부의원도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얘기를 보면은 11월 12월에 FOMC에서 각각 75bp 그리고 50bp, 12월에 50bp를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75bp가 아니라 75, 50, 그리고 내년 초에는 뭐 25bp까지 점차 인상 기조가 긴축이 강화되는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만만하게 뭐
국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시즌이라 연준의 긴축에 대한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 심리에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시장이 점점 좋아질 것 같다. 뭐 단기 랠리든 어찌됐든 간에 바닥은 일단 닫아주고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11월 2일에 FOMC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는 바닥권의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고 이런 완화되고 있는 민감도가 낮아지고 완화되고 있는 투자 심리가 11월 2일에 75bp를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에 대한 뭐 영향력, 뭐 투기 매물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에 75bp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붙잡고 있다가 추후에 11월 2일에 FOMC 이후에 대응을 좀 천천히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11월 2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네. 지난 8월 달처럼 연준 여기서 파월에서 시장에 좀 과도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을 때 또 물가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파적인 시장의 기대감들을 조금 누를 수 있는 발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잡기 위해서 좀 무리나 하지 말자. 그런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11월 FOMC 전에 한 번 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고 양시장 분위기가 엇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또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중국이 당대회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대만 침공에 대한 좀 강력한 좀 워딩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보니까는 대만 TSMC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좀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점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중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 논쟁이 또 많은 게 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는 좀 쇼커버링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 장세에 유리한 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특히나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더더욱 이제 돋보였는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더불어 가지고 어제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법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이 기관 외국인 이탈이 더욱더 좀 심화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IRA 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이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게 공화당 쪽이 이 하원을 과반을 넘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더욱더 약세가 좀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하원보다 더 중요한 게 상원 의원 쪽이니까 이거는 결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 화장품 업종이 약세를 더욱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장품 섹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LG생활건강이 52주 신저가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 이 매출 영향을 많이 받는 미디어 쪽, 엔터, 여행, 레저 이와 같은 리오프닝 섹터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으로 아쉬운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 중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 사우디
오일머니가 이 탈석유 전략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좀 있으면 이제 11월 3일에 빈살만 왕세자가 그 방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IT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또 굉장히 광범위해요. 나열을 좀 해보자면요. 네. e스포츠, 게임, 메타버스, K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종목들 스크리닝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방안이 한번 미뤄졌던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3일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또 컨텐츠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게임주나 엔터주 쪽으로 좀 수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과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점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다코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또 앞서 제시해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9%대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그래도 어쨌든 매수가하고 이제 목표가까지 다 터치를 해가지고 네. 뭐 9% 정도 그 수익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방송 유의 있게 보시고 그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슈팅이 나왔는지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자 그 분봉으로 좀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거를 피레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피레침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은 목표가 18,000원을 터치를 하고 VI 걸린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저 세력에서도 이 상단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물량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테스트해 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아직 나온 이슈라든지 재료 자체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까지 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 자체에는 그 기존에 들어왔던 게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공략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1월 1일 날 삼성전자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테마 붙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빠진 건 아니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은 또 타점이 잡히면은 또 방송에서 한 번씩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이슈 없이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후에 또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또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특별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 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문자 보내주시면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계속해서 문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전산업 매수가가 16,000원에 비중 10%, 손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 가격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종가가 7,970원입니다. 이분이 매수가가 굉장히 또 높으신 편이고 최근에는 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도 못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럴까요? 일단은 우려감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죠. 사우디 정상회담도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폴란드까지도 원전 수주가 좀 미뤄진다.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네. 우려감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 뭐 그런 것들보다야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테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폴란드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 사우디의 원전, 뭐 네옴시티 관련도 해가지고 원전, 이 발전소 같은 것들을 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서 영향이 좀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한전에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전에 소송을 했던 이유가 뭐 이 한전에서 한국형 원자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로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좀 수주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2017년도 과거에도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당시에는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 기술 자문료를 주면서 그리고 뭐 일본 도시바가 당시에 모회사였거든요. 하청을 좀 주기도 하면서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랑 사우디가 미국을 신경 써가지고 원전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안 할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제 결과는 봐야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캐나다 사모펀드 쪽으로 좀 매각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기반은 미국에 있지는 하겠지만은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걸 원전을 뭐 수주를 넣는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운전 능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과연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전문가님께서 뭐 사우디 쪽에서 12월 쯤에 정상회담이 좀 있다라고 하고 네. 폴란드도 이제 조만간 결정이 좀 될 겁니다. 물론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저항 구간은 10,000원대라고 보입니다. 10,000원대 보이는데 수주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12,500원 수준들까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 등락은 달라질 겁니다. 방향성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건데 12,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15,000원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15,000원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 그 전에 우리가 뭐 결과를 보면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12,500원 이하로 좀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 여부들을 보면서 수주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 악재에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수주 소식을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받게 된다면 추가 매수라는 전략 그리고 12,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수주 여부와 함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0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펄어비스이고요. 매수가가 10만 500원이시고 비중이 30%이신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종가가 4만 원대라서 10만 원대 이상이 언제였나 또 보니까 이제 거의 한 1년 전쯤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또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네. 목표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손실폭이 50% 이상이 나시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그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업종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차트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게임 섹터는 이 가상화폐 하락이랑 좀 연동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섹터는요, 작년에 이 언택트로 섹터로 엮이면서 좀 가상화폐하고 커플링이 된 흐름으로 움직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 굉장히 크게 또 빠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 동조화된 흐름이다 보니까 이 흐름을 당장 깨는 게 지금 저는 현 시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에 나와야 될 이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펄어비스에서 이제 신작으로 만들고 있는 붉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 같은 신작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출시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는 지금 부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도 작년에 이 펄어비스에서 만들고 있는 도깨비 트레일러를 보고 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기업이어가지고 더 빠진 게 좀 아쉬운데요. 이 게임 자체가, 그 도깨비란 게임 자체가 이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코로나 수혜를 크게 받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한국 게임 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4만 원대니까요. 이 가격이면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그 2년가량 박스권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 깰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장기적인 시야를 보면은 충분히 좀 재조약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게임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0029님 지금 매수가가 10만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점 가격이 올라가를 기대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신작들이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출시가 되느냐, 성공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으니까 홀딩을 하되 여기에서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일단 목표가는요, 8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신작 출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내년 하반기까지 좀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8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활용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 검색식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색식 또 어떤 검색식일까요? 제가 일단 오늘은 종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정상시장에서는 한 4종목, 5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수급이 워낙 좀 어려웠다 보니까 종목들이 검색은 되진 않은, 제가 이제 아까 방금까지 확인했을 때는 네. 일단은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전일 제가 이제 모트렉스가 검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오늘 모트렉스가 한 4.9% 가량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 시장이 좀 꺾이면서 함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식에 나왔을 때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적어도 한 4% 정도, 5% 정도 가까이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대략적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종목들 대응 전략 세우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좀 쏠리고 있는지 그런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왔던 모트렉스가 오늘 또 잘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56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성창기업지주 매수가 3,000원에 비중 10%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창기업지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흐름 부진한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1,800원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법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비즈니스 서머리를 좀 보셨을까. 항상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이 비즈니스 서머리가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항상 이 기업이 어떤 상황들인지 저보다 뭐 빨리 이 IR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함께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주회사와 목재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 이것 때문에 원재료 가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대폭 증가됐던 것들이 비용 증가가 이루어졌고 비용 증가가 이루어졌던 것들은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적혀져 있는데 우리 실적을 좀 보면 말이죠. 우리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영업이익이 좀 빠졌었던 그런 실적들이 좀 체크가 되거든요. 우리 분기별로 봤을 때도 지난 4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적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유들이 원자재 비용들, 이 영업 비용들이 비용 증가로 이루어져가지고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 적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원인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비용 증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원자재 비용들이 하락을 해야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목재 쪽이니까 펄프 쪽 그런 가격들을 좀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펄프 가격이 굉장히 상승세가 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수요가 좀 견고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용 증가 우려가들은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딱 보시고 이 기업이 저점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우리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적자가 나오고 있었고 19년도 단기순이익이 109억 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과거 우리 차트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2008년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고점이 5,250원인데 저항 구간으로 보면은 3,000원 부근이고 저점 부근은 1,000원 부근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1,800원 수준 위치에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전에 가격이 싸지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증가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1,000원대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감안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1,000원에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가정을 했을 때 1,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지금 확인된 저점이 1,000원 부근들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때 당시에 한 20%, 30% 가량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가 지금 3,000원이시니까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출 것 같아요. 한 1,500원 이쯤까지도 대폭 낮출 것 같거든요. 그 이하까지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평균 단가가 오면은 내가 투자를 했던 현금은 전부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실적이 원자재 값과 함께 또 연동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비용 증가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3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도 이 저점 라인인 1,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실적과 함께 또 주가를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4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매수가가 17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1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상태인데 또 4분기에는 다시 좀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주가 흐름은 또 굉장히 또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수요 부진이 이제 이번 분기에 본격적으로 타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그만큼 환율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환율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이 원자재 값이 2분기에 피크를 찍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좀 직격탄을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이제 실적 내용들을 보면은 금융 부분에서 실적 악화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금융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할부라든지 리스라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 할 리스 값이라든지 할부 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이 여기에서 좀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은 듯한다 보인다. 좀 이게 당장의 큰 문제 같아 보이고요. 저는 뭐 실적도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IRA 상황 자체가 좀 더욱더 세기를 박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현대차에서 지금 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 조지아 주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법대로 진행을 할 거야, 바꿀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해당 이슈 자체는 뭐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 채널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을 보면은 지금 기관 이탈이 굉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현대차는 어쨌든 배당을 주는 게 좋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채널을 깨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오늘 좀 컨센서스 내용들을 좀 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에서도 다 지금 목표치를 지금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니까는 기관 쪽에서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좀 그런 생각하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상담 주신 4419님이 손실폭이 적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쏟아지는 비를 피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좀 비중 축소를 살짝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부정적인 전망들,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만드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은 어떤 문자든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고고 문자 보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만으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목은 아이윈이고요. 매수가가 1,671원에 비중 100%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이윈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또 현대차, 기아 또 실적도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40원 또 5% 하락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 비중이 100%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우선 현대 기아의 영향은 네.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현대 기아가 충당금을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의 충당금을 제외를 하고 발표된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판매도 잘 됐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던 3분기였습니다. 충당금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뭐 무난했던 실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당금을 반영을 한 거는 현대차랑 기아차지 아이윈이라는 이 기업이 아닙니다. 부품사가 아니니까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판매가 안 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통풍 시트라든가 현대차 쪽에 기아차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뭐 2분기랑 현대차도 비슷비슷하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윈도 좀 비슷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은 문제는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뭐 1분기, 2분기, 1분기는 실적이 흑자가 좀 나왔지만 2분기는 소폭 적자가 나왔고 3분기는 흑자가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우리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 내용들을 보면 2021년 7월 달쯤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28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다 이 자금 조달 목적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채무의 상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아이윈 플러스라는 이 기업을 지분을 좀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지분 인수 가량에서 한 400억 가량이 소비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만 대략적으로 395억 원의 단기 차입금이 또 일으켜졌습니다. 결국 유상증자를 했던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이윈 플러스를 인수를 하고 오히려 채무가 도로 증가되는 그런 악수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윈도 그렇고 아이윈 플러스도 최근에 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아이윈 플러스가 또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기가 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비중이 좀 100%입니다. 네. 제가 지금 회복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이 기업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비중이 100% 올인을 하셨는데 매수가가 1,670원이에요. 차라리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종목들. 차라리 현대차가 저렴해지면 현대차로 들어가시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윈 같은 경우에서는 아윈 플러스가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이미지 센서 쪽도 그렇고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언제 부각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1,440원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완전히 정리를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나. 우리가 이게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기에는 뭐 이자율만 지금 10%라고 하니까 2에서 3% 수준이니까 연율로 치면은 연 이자만 10억 원 가량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재무를 봤을 때 1분기에 15억 원 났고 2분기에 마이너스 3억 원 영업이익이 났어요. 연간 10억 원 수준인데 그걸 갚을 능력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 구조나 유동성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재 손실이 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 교체 의견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한 종목씩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공략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이 기업은 LED 소재하고 반도체 소재, 솔라 소재,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LED 소재는 상반기 매출 같은 수주를 보면은 내수가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LED 사업부들의 좀 실적이 감소되는 것들은 피하지 못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들고 온 이유들이 반도체 소재 쪽, 반도체 사업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감산을 결정을 하는 것들이 투자 적기입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니까 반도체 업황들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솔라 소재 쪽의 사업부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라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을 하는 것들은 이번 상반기가 작년 수주를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쪽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인데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솔라 소재 쪽에도 매출 비중이 적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종 부지에 지난 이제 8월 23일에 미리 매입을 해 놓은 곳에다가 이제 공장을 좀 짓는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증산을 좀 결정을 하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좀 완료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소재, TMA라고 하는데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 소재인데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 TMA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세 곳밖에 기술력이 없는데 그중에 한 곳이 국내에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리고 반도체 소재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 기업이 또 그 연관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 나와줄 겁니다. 이번 3분기, 4분기에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성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난한 그런 수요로 인해서 수주로 인해서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들 일단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은 매수가를 일단 5,250원 수준에서 5,600원 6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일단은 저점을 잡겠다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6,000원 수준이랑 6,5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 수준인데 손절가에 근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 5,000원 부분들 좀 이탈을 하면은 추세가 이탈되는 것들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영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요, 이 네. 데브 시스터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쿠키런이라는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최근에 보면은 이 게임 섹터가 굉장히 바닥을 다진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시황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가장 지금 국부펀드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이 게임 콘텐츠다. 근데 데브 시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쿠키런이 이번에 그 BTS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콜라보도 했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쿠키런 외에 다른 작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산업에 그 국부펀드 전반적인 투자가 좀 들어온다면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단일 IP에 대한 이 악재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신작인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고 3D를 도입을 한 이제 쿠키런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은 진짜 대바닥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가격이 46,000원이잖아요. 46,7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6,500원에서 48,500원 이렇게 러프하게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데브 시스터즈, 사우디 국부펀드와 신작 출시 기대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62,000원까지 가격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전문가님들의 두 알찬 내용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이제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또 이정효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끝난 이후에도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잘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또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내용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등포착 2080의 히든스타입니다. 10수년 내 15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테슬라, 현대차 등 초대형 기업과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처럼 첨락적 글로벌 투자 수혜로 상상 이상 급성장이 기대되는 숨겨진 필수 부품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산업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크게 상승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BH는 글로벌 업체들의 OLED 투자가 급증하면서 2,000원대였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ENDD는 2차 전지 핵심 기술로 미래차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해 흑자 전환과 함께 1,000원대 주가가 4만 원대까지 4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 개발에 연달아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연속 흑자까지 기록 중인 글로벌 탑5 기업으로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단돈 2,000원대 바닥권에 눌려있는 아주 다급한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업체들이 진입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한 작은 기업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등 미래차 필수 부품 개발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8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데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특히 제품 설계부터 개발, 검증까지 완벽히 자체 해결하는 높은 기술력으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글로벌 탑5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수년째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며 세계 시장을 잠식해 나갈 종목이라는 것이죠. 세계 초강대국들의 시장 선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슈팅이 터져나올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단돈 2,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종목 연이은 세계 최초 핵심 부품 개발 성공에 국내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데다 세계 탑5에 들어가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수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내 초대형 기업인 S사를 비롯 K사까지 참여해 100%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낸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을 바짝 긴장시켰는데요. 정부조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불법이라며 꽁꽁 묶어놨던 규제까지 풀어버리면서 강력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수조원대 자금까지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에서 바로 오늘 기업이 이 제품 출시의 필수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중이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역시 글로벌 정보에 빠른 외국인이 이달 초부터 물량을 쓸어가기 시작해 무려 1,0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집해두고 결정적 재료 노출만을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단돈 2,000원대에 머물며 40배 급등한 ENDD급 강력한 반등신을 내뿜고 있는 오늘 종목, 지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2080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점가번호 671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60-800-2080 누르고 추천번호 1번 누르고 히든스타 김정훈 전문가의 고유번호 67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671번입니다. Coming up.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자문과 유사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카오톡 1:1 채팅, 대리매매, 투자금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행만 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TV 한 대 월 9,900원? 그것도 명품 가전 L전자 TV인데도 월 9,900원? 스카이라이프와 L전자가 전 국민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목돈 필요 없습니다. 월 9,900원부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오래된 가전은 최신 가전으로 바꾸고 생활은 더 살맛나게 꽉 먹고 알 먹고 L전자가 전 국민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꽉 먹고 알 먹고 페스티벌 1577-3745 지금 전화주세요.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 지 오래돼서. 주식시장에선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핵심 테마 트렌드를 선택하는 안목, 홍프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시장 주도주를 통한 수급 중심의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권 경력 20년의 홍프로가 직접 분석한 파워 종목 리서치 그리고 목표가 예측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의 키맨이 되겠습니다.
편해서 그런가? 눈을 지키는 법칙. 눈 건강엔 하루 한 알. 토비콤 아이포커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든 있습니다. 항균 스틸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만들고 건강한 식물을 기르고 앞선 핀테크를 제공하며 내일의 변화를 예측하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KG. 이데일리온 성명석 소장 강연회. 성명석 소장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전업 투자자를 위한 소규모 특별 강연회로 선착순 10분에 한해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업 투자자를